충성! 안녕하십니까, 라스카도로입니다. 자, 오늘도 미친 컨텐츠 최악의 연비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좋은 연비가 아닌 최악의 연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이나 해봤자 한 6분밖에 안 됐는데, 정확하게 광명에서 5시에 출발, 구로, 신림, 사당, 서초 이렇게 해서 강남, 잠실까지 가는 컨텐츠를 계속 이제 꾸준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메모리 카드에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중간에 한번 메모리 카드 한번 교환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시간은 5시 6분이고요 원래 정확하게 5시에 출발하려고 했지만 출발하지를 못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루트대로 구로 디지털, 신림, 사당, 방배, 서초, 강남, 잠실 뭐 이런 식으로 막히는 2호선 라인으로만 해서 가는 길을 택할 건데요. 잠깐 꺼져 이거. 자 일단 보시면 일단 뭐 겉으로는 정체가 그렇게 안 심해 보이지만 일단 잠실까지 1시간 47분 정도 소요가 될 예정이고요. 금요일 저녁이기 때문에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저번에 코나 하이브리드 편을 보시면 2시간 20분 정도 2시간 20분, 2시간 30분 정도까지 걸린 것 같은데, 오늘도 비슷하게 걸리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소나타 하이브리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이! 자, 출발하기 전에 누적 정보 초기화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가산 디지털 단지는 쉽게 생각보다 빠져나왔습니다. 전에 코나 하이브리드 할 때는 이것 빠져나가는 데만 한 2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오늘은 뭐 그 정도까지 걸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구로 디지털역까지 이제 갈 거고요. 가서 이제 구로 디지털에서 이제 뚝방길이라 그러나요? 그 라인을 타다가 이제 2호선 신림역으로 이제 가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남부 순환도로로 쭉 갈 예정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출발을 다시 하겠습니다. 자, 소나타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약 5km 정도 주행을 했고 20분 걸렸고요. 연비는 14km로 뭐 그냥 아주 좋은 연비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오면서 EV 모드를 많이 안 썼는데 코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막히는 와중에서도 EV 모드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 이상하게 오늘따라 이 소나타가 EV 모드를 잘 사용을 안 하네요. 일단 이번 소나타 하이브리드 모델의 가장 큰 특징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 중 하나가 바로 소나타 이 지붕 루프에 이제 태양광 솔라루프 시스템이 들어갔다는 점인데요. 솔라루프 시스템은 일단 연간 1300km 정도 더 주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옵션가에 뭐 가성비를 따진다고 하면 사실 계산기 두들기면 이거는 그냥 답이 없는 좀 옵션이고요. 사실 이런 솔라루프 시스템은 단순하게 연비가 연비가 좋아진다의 느낌보다는 뭐 차량의 이제 방전적인 뭐 이런 시동성 뭐 이런 부분에서도 약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오늘 시승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퇴근길 최악의 연비 테스트이기 때문에 일단은 태양열 그 루프 시스템의 영향을 크게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볼까요? 일단은 뭐 지금 하늘이 꾸리꾸리하긴 한데 그래도 솔라루프가 일을 하다 말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EV 모드가 이상하게 이전에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시승했을 때 EV 모드가 굉장히 잘 실행되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오늘 날씨가 이래서 그런지 EV 모드가 잘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연비 예상 수치는 약 한 12km 정도
예상합니다. 뭐 12km 뭐 얼마나 막힐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12km 선이면 뭐 아무리 막히는 연비로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2km만 돼도 오늘 선방하는 연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일단은 뭐 평균 연비는 15km 정도 EV 모드를 사용하면 점점 오르기 때문에 사실 하이브리드 모델은 막히면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한 그런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지금 이 짧은 구간에서도 연비가 확 오르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한 강남역에서 역삼역 초입까지가 어느 정도 연비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소나타 하이브리드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새로운 변속 시스템인데요. 변속 시스템 이름은 ASC입니다. 그러니까 액티브 쉬프트 컨트롤이라는 뜻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소나타의 자동 하이브리드 엔진과 하이브리드 2.0 스마트 스트림 2.0 엔진과 전기 모터 그리고 이제 6단 자동 변속기와 이제 ASC라는 새로운 컨트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컨트롤을 가지고 이 차량이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이제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ASC가 무엇이냐라고 말씀드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냥 텍스트로 봐서는 솔직히 100%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일단은 하이브리드 차량이 변속을 할 때 그리고 일반 차량들도 변속을 할 때 생기는 이 그러니까 RPM이 딱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동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수동 운전하시는 분들이 적정 RPM이 아닌 상태에서 변속을 하게 되면 변속기의 RPM이 확 올라가면서 엔진 소리도 커지고 뭐 울컥거리는 현상도 일어나고요. 이런 부분에서 차량의 연비 손실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연비 손실을 ASC 액티브 시프트 컨트롤로 막아줄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하이브리드 기술력의 가장 큰 핵심적인 부분이 많은 분들이 전기 모터나 아니면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의 제 개인적인 생각과 뭐 다른 연구원 분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미션입니다. 일본 하이브리드 차량들을 보면 대부분 무단 변속기 CVT 미션을 적용해서 연비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있는데요. 한국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현대자동차 하이브리드 모델을 보면 코나 하이브리드는 6단 자동 변속기인데 듀얼 클러치 6단 DST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소나타 하이브리드 모델은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VT 무단 자동 변속기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CVT에 대한 효율성은 정말 뛰어나고 이게 사실 CVT가 이론상 정말 이론상으로 작동이 된다면 이게 꿈의 변속기라고 불리울 정도로 상당히 효율성적인 부분에서는 참 좋은 변속기인데 그런 변속기를 사용하지 않고 6단 자동 변속기에 ASC 기술을 적용해서 그런 효율성을 잡았다라는 것은 현대자동차에서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ASC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속감 같은 경우는 변속 충격이나 그리고 연비 효율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ASC에 대한 변속에 대한 효율성 여기 좌회전 차선이었는데? 변속에 대한 효율성적인 부분에서는 고속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연비 효율을 보여주는데 시내에서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도심 연비 최악의 연비 테스트로 얼마나 이 ASC 기술이 뛰어난지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전 코나 하이브리드 그리고
캠리 하이브리드 그리고 소나타 하이브리드 이게 3대 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었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 막히는 도로에서는 캠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고속에서의 하이브리드 연비는 소나타가 훨씬 좋았는데, 제가 잠깐 테스트를 해봤는데 시속 한 70km, 80km 크루즈 컨트롤 걸고 주행을 막 했을 때 한 40km라는 40km, 48km 정도의 상당히 좋은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ASC 기술이 고속에서는 굉장히, 저는 고속이나 중고속 80km에서 한 120km까지의 그 효율성은 정말 뛰어난데, 과연 이런 막히는 도로에선 어느 정도 뛰어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이제 주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강남 쪽 가서 해 좀 지면 솔라루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방배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방배역까지 13km 주행을 했고요. 50분 정도 걸렸습니다. 뭐 생각보다 예상보다는 그렇게 많이 막힌 수치는 아니고요. 코나 하이브리드 주행을 했을 때 여기까지 1시간 딱 걸렸거든요. 정확히 1시간 1분, 그러니까 1시간 걸렸다고 칩시다. 1시간, 그래서 10분 정도 조금 일찍 도착했는데, 그때 코나 하이브리드가 15.4라는 연비를 보여줬는데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16.5라는 꽤 좋은 연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나 하이브리드도 여기서 서초에 들어가고 강남 지나자마자 이제 연비가 쫙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때문에 잠실까지 과연 얼마나 좋은 연비가 보여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지금 교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교대에서 이제 강남, 역삼, 삼성, 중간에 선릉이 있네. 선릉, 삼성, 그리고 잠실까지 가서 잠실에서 연비 테스트를 마무리하는 코스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면 갈수록 연비가 오르고 있어요. 연비가 17.4km예요, 지금 1시간 정도를 15km를 1시간 정도 주행했는데 연비가 17.4km로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나타 하이브리드 배터리 잔량을 보시면 배터리 잔량도 한 중간 정도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얼마나 좋은 연비를 보여줄지 조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강남역 거의 다 왔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메모리에 문제가 있어서 메모리를 하나를 중간에 교체를 잠깐 하겠습니다. 계기판 보시면은 지금 17.1km의 거리를 왔고요. 연비는 18.4km, 그리고 시간은 1시간 3분 주행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 못 믿으시면 누적거리 4204km니까요. 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메모리 좀 교체하고 오겠습니다. 네, 메모리 카드를 교체를 했는데요. 와, 이런 일도 있네요. 메모리 카드 제가 갖고 있는 메인 비상 2개 다 뻥났어요. 지금 다 뻥나서 원래 잘 사용하지 않는 정말 쓰레기 같은 그 메모리 카드 하나 있거든요. 지금 그거를 써가지고 지금
확 떨어질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기록은 남겨야 되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나 지금 1시간 주행했는데 여기서 처음부터 다시 하라 그러면 나 진짜 짜증날 것 같으니까 네, 일단은 네, 역삼역까지는 왔습니다. 역삼역 지금 18.2km 주행을 했고요. 연비는 18km입니다. 1시간 동안 18km를 올 정도로 뭐 그렇게 많이 막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연비가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2.0 가솔린 엔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2.0 가솔린 하이브리드 모델이기에 18km라는 수치는 꽤 높은 것 같습니다. 자, 야, 여기 뭐야?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간중간에 크루즈 컨트롤을 좀 사용하면서 연비를 좀 올려볼까 하는데요. 저속 크루즈 컨트롤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한번 테스트도 한번 해볼 겸 네, 주행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막히지 않는 도로에서 어느 정도 속도를 조금 낸다 싶으면은 이제 소나타가 본격적으로 EV 모드를 이제 주행하기 때문에 연비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18.3km? 와, 이거 상당히 놀라운데요. 지금 전방에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바로 이제 삼성역이 나오고요. 삼성역에서 이제 잠실 세내, 잠실까지 가는 거는 이제 그렇게 크게 막히는 라인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마지막 스퍼트로 연비 조금 올리고 간다면 최악의 연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도심 연비 테스트로는 실생활 연비잖아요. 제가 지금 뭐 딱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항상 주행하던 주행대로 가는데도 18km가 나오는 차량이기 때문에 꽤 좋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소나타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얘기하다가 마른 게 있었어요. 솔라 패널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라 패널 같은 경우는 연간 약 1300km를 그 대한민국 일조량 대비 뭐 이렇게 따졌을 때 한 1300km를 더 1년에 더 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현대자동차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게 사실은 좀 애매한 수치라는 부분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1300km를 지금 연비가 18.3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거를 복합연비 최고로 따졌을 때 2.20km 라고 가정을 했을 때 1년에 아낄 수 있는 가솔린 연료가 65리터입니다. 65리터인데 가솔린 연료를 1,500원으로 잡았을 때 뭐 99,000 뭐 그렇게 나오는데 대략 10만원 잡자고요. 10만원이에요. 1년에 아낄 수 있는 연료 비용이 10만원인데 자, 이 옵션 가격이 제가 기억에 한 200만원 돈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10만원 아껴가지고는 정말 꽤 오래 더 타야 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가성비적으로는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문에 좀 솔라루프를 계산기 두들겨서 이거는 좀 연비를 아끼기가 좀 그런데 이런 부분으로 사시면 안 돼요. 이게 유튜버 안오준이 친구인데 오준이가 정말 좋은 얘기를 해줬던 게 뭐냐면 이 솔라루프는 감성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오준이가 얘기한 그대로 얘기하면 포르쉐의 루프를 카본으로 옵션을 넣는다고 해서 차가 얼마나 가벼워지고 얼마나 뭐 잘 나가겠느냐, 그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감성적인 옵션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나타에 있는 이 솔라루프 패널은 어느 정도의 이 감성, 내가 좀 특별한 차를 타고 있고 태양열 전지 판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본격적인 이제 하이브리드의 외관상 차이로서는 이제 그릴과 이제 하이브리드 이제 배지밖에 없는데, 그거 말고도 루프에서 은근슬쩍 보여주는 그 부분이
하나의 매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기 두들기지 마세요. 계산기 두들겨서 이거를 솔라루프를 넣을까 말까 하신다면 저는 글쎄요, 의미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솔라루프가 단순 연비만은 이게 아닐 거예요. 아니고 제가 알기에는 이 솔라루프로 이제 시동성, 예를 들면 뭐 장시간 밖에 놨을 때 방전되는 부분을 좀 막아주고 뭐 이런 부분,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 랜드로버가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있죠.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옵션이 뭐 기본 옵션으로 많이 들어가지만 그거에 대한 시스템 가격은 굉장히 높습니다. 생각보다 높은데 그 효율성을 따지려면 정말 말도 안 돼요. 정말. 그리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뭐 소나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연간 65리터의 저거를 연료를 아껴 주잖아요. 예, 65리터 정도 연료를 아껴 주니까 한 두 번 정도 연료 아껴 주겠네요. 연료 넣는 거는. 네, 그래서 솔라루프는 계산기를 두드리지 말고 그냥 내가 좀 오래 타고 감성적인 하이브리드만의 외관적인 감성적인 부분을 넣겠다.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랑 옵션가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파노라마 선루프를 안 넣는다는 조건 하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파노라마 선루프를 넣겠다 그러면 무조건 솔라루프는 포기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계기판 보시면 이 에너지 흐름도에 저 솔라루프가 딱 움직였을 때 그러니까 솔라루프로 햇빛을 받아서 배터리를 충전할 때 그 만족감이 정말 좋아요. 뭔가 알 수 없는 이 뜨거운 태양이 항상 짜증나고 항상 정말 이 썬팅을 바꿀까 막 이런 생각하고 에어컨 짜증났는데 이 뜨거운 태양이 너무 고마울 정도로 이 태양으로 이제 이 배터리 충전하는 느낌이 새로운 장난감을 산 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서 이 솔라루프는 감성적인 요인과 그리고 내가 이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다라는 이런 좀 특별함을 좀 강조하는 옵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이제 주행은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잠실에서 이 도심 최악의 연비, 사실 여기서부터 막히네요. 여기서부터 잠실역까지 4km 남았는데 여기서부터 그 잠실 딱 넘어가는 그 대교 뭐죠? 그 무슨 대교냐 그거 넘어가는 것까지 제가 봤을 때 한 20분에서 30분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얼마나 막히는지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얼마나 연비적인 부분에서도 얼마나 이 연비 효율이 좋은지, 그리고 ASC 기술로 인해서 기존 LF 소나타 하이브리드와 또 얼마나 다른지, 솔직히 제가 LF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타보지 못해서 제가 어떻게 다른지는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뭐 아실 거 아니에요. 대충 이 길 다녀보신 분들은 LF 하이브리드 타셨던 분들이라면 한번 비교해 보시는, 그냥 참고 자료용 제 블로그 포스트에도 올라갈 거니까요.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로 참고 자료로 한 번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나타 하이브리드로 지금 잠실 종합운동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연비를 보시면은 뭐 중간에 18.3km인가 뭐 이렇게까지 나오긴 했는데 이게 오히려 달리니까 연비가 좀 떨어지네요. 예. 일단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러 이 짧은 거리를 잠깐 왔었는데, 스마트 컨트롤이 예전 현대자동차의 스마트 컨트롤이었다면 굉장히 좀 뭔가 이질적인 느낌이 있었지만, 이제는 굉장히 부드러워진 느낌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소나타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주행적인 부분 조금 많이 정리하고요.
이제 한 1.6km만 가면 잠실역에 도착하기 때문에 잠실역에서 조금만 더 가서 이제 마무리하는 멘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은 일단 현대자동차에서 작정하고 만든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꽤 만족스럽습니다. 일단 현대자동차의 스마트 스트림 엔진들은 일단 아반떼에서도 스마트 스트림 엔진으로 스마트 스트림 1.6 가솔린 엔진으로 제가 잘못 썼다.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엔진으로 제가 28km 정도 연비를 보여줬는데요. 2.0 엔진은 한 20km대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마트 스트림 2.0 엔진과 하이브리드 전기 모터가 결합하는 그 순간 굉장히 좋은 연비 결과를 보여준다는 게 지금 눈에 보이고 있고요. 일단 이렇게 막히는데도 78km대가 나온다는 거는 웬만하면 정말 뭐 악셀링에 막 힘 주고 막 급가속만 안 하신다면 그냥 무난하게 16km는 그냥 나오는 그런 차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연비적인 부분에서도 꽤 만족스럽지만 만족스러운 또 하나의 이유는 엔진에서 전기 모터로 바뀌는 그 순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EV 모드가 돌아가면 이제 배터리에서 전기 모터로 전력을 공급하면서 전기 모터만 도는 거거든요. 그러면 엔진은 돌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비가 올라가는 형식인데 그 가솔린 엔진이 돌았을 때 지금 전방 카메라가 꺼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 카메라로 일단은 뭐 가솔린 이거 멘붕 오네 오늘.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자꾸 꼬이지? 어쨌든 네, 전기 모터에서 가솔린 엔진으로 돌았을 때, 그리고 이제 한번 꼬이니까 안 되네. 자, 가솔린 엔진에서 전기 모터로 돌았을 때, 전기 모터에서 다시 가솔린 모터로 돌았을 때 이런 전환 시점들이 있거든요. 호나 하이브리드에서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이런 파워트레인에 전환할 때 느낌이 굉장히 아쉽다고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 오히려 소나타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하고요. 사실은 이게 2.0 가솔린이지만 정차 시에 느껴지는 이런 가솔린의 진동, 그 순간적으로 시동 걸었을 때 그 진동 같은 느낌을 빼면 사실 주행적에서는 이런 가솔린적인 진동이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소나타 스마트 스트림 2.0 엔진이 출력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이제 엔진 진동이나 소음에 대한 문제가 초반에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만들기 위해서 테스트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소나타 2.0 가솔린과 소나타 하이브리드의 차이, 그리고 완성도에 대한 부분도 꽤 많이 차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소나타 하이브리드 모델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소나타 하이브리드 모델뿐만 아니라 소나타 전기차도 나와오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소나타의 뛰어난 상품성과, 그리고 소나타의 저는 개인적으로 전면 디자인이 날카롭다, 아니면 전면 디자인이 뛰어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글쎄요, 저는 동의하지 못해요. 하지만은 리어 디자인은 정말 훌륭하게 잘 한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사신다면, 그리고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저는 추천하고 싶은데요, 일본산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편의상 그리고 가격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월등합니다. 이제는 확실히 월등하고요. 어제 제가 이 똑같은 코스로 아우디 Q7을 시승했는데, 아우디 Q7 차량
7,800만원짜리 아우디 Q7 차량을 타고 오늘 이 차를 타는데 이 차가 더 편합니다. 주행하기도 좋고요. 물론 대형 SUV와 중형 세단을 비교하는 거는 좀 아니지만 편의 장비, 일단 통풍 시트나 뭐 이런 기타 편의 장비, 편의 장비적인 부분은 제 유튜브 영상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안 할 거고요. 이거는 제 블로그나 제 포스트를 참고하시면 아마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잠실역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저 멀리 보이는 게 잠실 타워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잠실역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실까지 총 24km 주행을 했고요. 1시간 45분 주행을 했습니다. 예상으로는 한 2시간 10분이나 2시간 한 2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2시간 1시간 45분 생각보다 중간에 테헤란로에서 그렇게 정체가 심하지 않아서 빨리 왔지만 그래도 24km인데 1시간 45분 걸렸다는 점에서는 정체는 있었어요. 그리고 연비는 18.1km라는 상당히 뛰어난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금 보시면 이 프론트 캠도 이 메모리가 풀로 차가지고 꺼졌습니다. 프론트 캠도 꺼지고 지금 이 서브캠, 이 액정을 비치고 있는 서브캠도 지금 메모리가 시원치 않은데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소나타 하이브리드 최악의 연비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많이 도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리뷰, 이런 정신나간 리뷰를 하는 새끼가 별로 없어서 아는 사람이, 이런 정신나간 리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해봤는데, 자,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소나타 하이브리드 최악의 연비를 뽑자고 해봤지만 18.1km라는 좋은 연비를 보여줬고요. 다음에 좀 더 다른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다른 연비 좋은 차량들이 뭐 고속도로에서의 정속주행으로 좋은 연비가 아닌 이런 막히는 도로에서의 연비를 지속적으로 테스트할 거니까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성 라스카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